우리 지난 시간에 애국개몽운동 단체들 하다가 신민회 전에 끝났죠, 그렇죠? 신민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회는 꼭 별표를 여러 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치라고 잘 안 하는데 신민회가 수능에서 거의 매년 나오고 있는 그 내명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안 나왔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보안회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안회 만들어진 배경이 뭐였어? 일제가 뭘 요구해서?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해서. 그렇지. 황무지 개간권이 힌트로 나왔고 정답이 보안회, 이제 그걸 추론하는 문제였는데, 근데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12월에 맞춰야 되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의 결성 배경을 보시면 이전에 배웠었던 보안회나 대한자강회나 헌정연구회 같은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대놓고 조직이 되었고 활동을 할 때도 일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공개적인 활동들을 전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탄압을 당했고, 연도를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을 넘는 단체가 많지 않았어. 근데 신민회의 경우에는 들키지 않아야 활동을 오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애초에 비밀 결사의 조직의 필요성 때문에 비밀 결사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 단체고요. 참여한 인물들 보시면 여러분 익숙하게 다 알고 있죠? 안창호, 양기탁, 이시영, 이회영. 추후에 아마 학기 초에 수험쌤 시간에도 배웠던 인물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구성을 했고 총 회원수는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굉장히 큰 단체였다. 이들이 추구했던 활동 목표는 당연히 국권의 회복이겠죠. 근데 그건 당연한 말이고, 국권을 회복한 이후에 어떤 정치체제를 수립하고자 했을까? 그게 키워드인데, 이들이 수립하고자 했던 정치체제는 공화정체제입니다. 그럼 얘들아 질문, 대한자강회나 헌정연구회는 어떤 정치체제를 지향했었지? 입헌군주정. 그럼 입헌군주정이랑 공화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왕이 있고 없고. 그렇지. 입헌군주제는 왕이 존재하지만 법률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존재로 존재를 했던 거고, 공화제는 아예 왕이 없죠.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신민회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신민회는 어쨌든 애국개몽운동 단체였기 때문에 교육을 하거나 산업을 진흥시키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김태리는 총과 칼을 들고 직접 투쟁을 하잖아, 그치? 그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의병이라는 활동이고, 지금 배우는 애국개몽운동은 김일성 같은 역할인 거야. 신문을 만들고 부당함을 기록하고 알리고, 그리고 민중들을 교육시켜서 이러한 현실을 깨닫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애국개몽운동이거든. 그래서 이들이 했었던 교육활동 보시면 이수문이 정주 지역에 학교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학교의 이름이 오산학교예요. 경기도에 아니, 정주라고요. 정주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방금 정주라고 했고. 경기도 오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안창호는 노산 안산. 지금 녹화 중인 거 알지? 아 맞다. 청구야. 미안해. 대성학교를 만듭니다. 그 대성마이백 아니고 그냥 대성학교. 그래서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활동을 했던 활동들이 있었고, 반면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평양과 서울 지역에 각각 태극서관을 만들었습니다. 태극서관은 책, 출판물을 제작해서 발행해서 유통하는 그러한 일을 담당을 했고, 또한 평양 지역에서는 자기회사도 설립이 됩니다. 이때 자기는 그 자기가 아닌 거 알죠? 자기장. 정말 청구야. 아 미안해 경빈아. 얘들아 벌써 힘들려고 해. 자, 그래서 교육활동도 하고 산업활동도 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 일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실력을 양성하는 방식, 애국개몽운동을 이어가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산업을 진흥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것만으로는 국권 폐탈당하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에 역부족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지. 그렇게 한계를 인식했던 일부 사람들은 무장투쟁의 필요성도 이제는 깨닫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일부는 계속 실력 양성을 하자, 일부는 무장투쟁을 시도해보자라고 의견이 나뉘게 된 거야. 실력 양성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안창호고요. 이 안창호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흥사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력 양성을 추구하는 애국개몽운동을 이어갔고요.
이회영이나 이시영을 비롯한 사람들은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삼원보 지역으로 넘어가요. 서간도 쪽이죠. 그래서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신흥 강습소를 만들게 됩니다. 신흥 강습소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신흥 무관학교로 이름이 확대 개편되죠. 그러던 중 우리 자료 6번을 같이 좀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자료 6번 보시면 1910년 12월 누가 황해도에서 분자금을 모금하다가 걸렸대? 안명근이 걸렸대. 그걸 안명근 사건이라고 해. 그럼 사실 경찰 측에서는 안명근만 잡으면 되잖아. 일본 경찰은. 근데 일본은 이 사건을 키워. 그래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여기에 엮어서 한 번에 탄압을 해. 그래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엮인 그 사건을 안학사건이라고 해. 이를 통해서 일본은 깨달았어. 누구 하나만 제대로 걸리면 여기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엮어서 줄줄이 조선인들을 잡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를 한 번 더 키워. 이 사람들 중에는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던 사람들도 있어 라고 하면서 일본은 이제 데라우치 암살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시작했어. 근데 이때 안타깝게도 600여 명에 해당하는 신민회 회원들이 잡혀 들어가게 돼. 억울하게 여기에 연루가 돼서. 그래서 실제로 신민회 회원들 600여 명 중에 재판을 받은 결과 그 중에 105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실형을 선고받아. 유죄 판결을 받는 거지. 그래서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사건을 105인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 105인 사건이 신민의 해산에 결정적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돌아와서 빈칸에는 105인 사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쌤, 데라우치 암살 시도가 안학사건이에요? 아니요. 안학사건 이후에 데라우치 암살의 죄목까지 하나 더 추가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600여 명 잡아들인 게 이제 그럼 안면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눈덩이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스노우볼이 참. 그렇죠. 정확해 정우야. 여전하지. 이렇게 신민회는 한 4년 만에 해산이 되기는 했으나 이때 참여했었던 수백 명의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계속해서 각자 국 내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이제 민족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제 국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각자 하게 되는 거고요. 넘어가서 4번에 교육과 언론을 통한 구국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을 보시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진 않아서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서국학회나 기후흥학회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교육을 통한 애국 계몽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위한 거니까 대부분 구체적인 활동들은 학교를 만들거나 교과서를 발행하거나 월보를 간행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했는데 학교를 새로 만들고 싶어. 그럼 무슨 법에 저해를 받게 될까? 허가가 쉽게 나지? 않았겠지.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하고 싶어. 교과서를 만들면 그렇지 쉽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교과서 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는 이쪽 파트는 그렇게 크게 뚜렷한 활동들이 많지 않아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다 중요한 건 언론이죠. 원래는 신민회가 늘 출제가 되고 언론 쪽은 그렇게 수능 직전에 굳이 외울 부분은 아니었어.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이렇게 3년 이상 연속으로 출제되던 것들이 이제 덜 출제되고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 신문이 하나씩 나와요. 20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신문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나올 수 있는 신문은 거기 많이 적어놨지만 앞에 적은 요 5개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들어갈 신문은 최초의 신문으로서 방문국에서 발행되었던 신문입니다. 이름 혹시 알까요? 오, 한성순보. 역시 정우야. 내가 말 안 했는데 누구야? 한성순보요. 한성순보. 키웠나?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9월에 얘들아 신문 나왔었잖아. 그때 오답의 선지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방문국에서 발행되었다가 있었어. 그거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지. 근데 갑신정변 터지고 뭐 약간 개화 정책이 잠깐 중단되던 그 무렵에 이 한성순보도 잠깐 중지가 됐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름이 한성주보로 바뀌어서 다시 발간이 됐었대. 한성주보면 며칠에 한 번씩 발간되는 신문일까? 오, 이거는 7일마다야, 그치? 그럼 한성순보의 순자는 숫자 몇을 상징할까? 6. 너 예? 오, 10.
오. 역시 정비. 열흘마다 발행되었던 신문이 나중에는 7일마다 발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상식이죠, 상식. 예? 수, 열. 그 다음 독립신문 보겠습니다. 독립신문은 이미 배웠죠. 서재필이 이제 만들었던 신문이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순 한글판이 있었고 이와 더불어 영문판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 그래서 국권을 피탈당하고 있는 그 부당한 현실을 국내 우리 민족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도 홍보하고 싶어 했었던 취지가 잘 드러납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될 것. 독립신문을 독립협회에서 만들었다? 아니야. 독립협회 만들기 전에 서재필이 신문부터 만들었었다. 그렇죠? 그 다음 들어갈 신문, 순 한글로만 작성되었던 신문입니다. 이름이 제국신문이에요. 안 어울려요? 제국신문. 한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자만 익숙하게 사용하던 지대층이 아닌 여성들이나 하층민들까지도 쉽게 신문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 유명한 신문이 하나 나옵니다. 박은식과 장지연이 주요 필진으로 있었고 국한문 혼용체를 썼대. 이 신문의 제목은 황성신문. 그렇죠. 시야. 횡성 아니고 황성이에요, 얘들아. 황성신문. 국한문 혼용체는 국문이랑 한문을 섞어서 쓴다라는 거잖아. 그 전청조 말투 마냥 어떤 단어는 한자로 쓰고 어떤 단어들은 한글로 쓰고 그랬을 때 두 가지 언어를 혼용해서 쓰면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식자층, 한자를 알고 있는 지식인 계층을 주된 독자층으로 삼고 있었던 신문입니다. 그리고 장지연이 주요 필진으로 있었으니까 장지연이 썼던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그렇지 시일야 방성대곡이 수록되기도 했었다. 근데 어떻게 읽어요? 시일 야방 성대국이요. 시일야 방성대곡. 야방? 시일야 때시 날일 이건 어조사 야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비로소야. 방성 사방팔방 소리치고 대곡 크게 통곡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시일야 방송대곡 수년 전에 수능에 출제됐다가 복수정답 처리된 적이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언급했었죠. 보통은 황성신문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수록이 되어 있었다? 그렇지. 대한매일신보에도 게재가 되었었다. 대한매일신보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영국인 베델이 참여했었다. 그 이외에도 뭐 양기탁, 신채호 같이 만들었죠. 영국인 베델이 참여하고 있었던 신문이기 때문에 치외법권을 적용받는 영국인이라서 일본인들도 쉽게 건드릴 수가 없었고 1907년 7월에 만들어졌었던 신문지법에서는 초반에 검열 대상이었어? 아니었어. 신문지법이 초반에는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발행하는 신문은 검열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서 그 검열을 피해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을 비롯한 수많은 글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돼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에서 이 대한매일신보가 출제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뭐랑 같이 엮여서 나왔냐면 국채보상운동이랑 엮여서 나왔어요.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 당시에 모금을 하는 모금운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줌으로써 전 국민이 국채를 갚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온다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는 아마 베델이나 양기탁 같은 아니면 신채호 같은 이러한 필진들도 아마 힌트로 줄 확률이 높고요. 대한매일신보가 나왔으니까 또 다른 신문이 나온다면 저는 이쪽일 것 같아요. 여기나 여기. 방송신문 또는 독립신문. 근데 약간 애매한 요 부분보다는 요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뇌용량에 여유가 된다면
제국신문, 그 다음 한성순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순한글, 방문국 이런 건 오답의 선지로 9월 모의고사처럼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 밑에 있는 신문들은 우리 프린트로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해주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해외 동포들이 만든 신문들입니다. 연해주에서는 해조신문, 미나. 미나. 경기나? 미안해 그런 게.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신한민보, 오늘까지도 아직 발행 중인 신문입니다. 자, 그리고 종교 계열에서는 천도교에서 만세보를, 천주교에서 경향신문을 출간을 했었다. 지금까지 배운 이런 애국 계몽운동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바로 신문지법, 보안법, 사립학교령, 그 다음 마지막 출판법까지 이러한 법들을 발행하면서 탄압을 하게 되었다. 우리 프린트 2페이지 지금 있는 사람들은 2페이지 펼치고 그쪽을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프린트 2페이지 왼쪽 밑에서 세 번째 칸 2페이지 2페이지요. 쌤. 네. 할머니가 말씀드릴 게 있대요. 네? 아니 왜 영상 찍고 계시? 뭐요? 다녀오세요. 근데 저는 왜 안 보내주시? 아, 같이 가세요. 아빠도 안 보내고 나가면 어떻게 또 사람한테. 그다음에 원수.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 이따가 신호 오면 가. 아 진짜 구경님. 뭔 소리야, 나 오자본데. 아 진짜. 그래서 봅시다. 우리 2페이지 다 찾았죠, 그 사이에. 2페이지 왼쪽 밑에서 그 밑에 위에서 칸 보면은 똑같은 법 다 적어놨잖아요, 그쵸?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여기 신문, 가장 위에 써 있는 게 신문지법이죠. 1907년 7월에 첫 신문지법에서는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만드는 신문과 외국에서 우리 동포들이 만드는 신문은 검열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칸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써 있어? 그치, 칠보권 때문에 배델이 참여하고 있었던 이 대한매일신보, 그치, 국내에서 외국인이 발행하는 이 신문은 처음에 검열의 대상에서 피해갈 수 있었다. 근데 그 이듬해 개정됐어. 그래서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발행하는 신문과 해외에서 동포들이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검열의 대상으로 폭을 넓히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대한매일신보도 어떻게 돼? 검열당하면서 점점 쇠퇴하고 탄압을 당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법이 보안법일 겁니다. 그쵸? 네, 보안법은 뭘 금지시킨 법이에요? 지체와 결사의 자유를 금지했어. 쉽게 말하면 모여서 이상한 꿍꿍이를 벌이지 말아라. 시위를 하지 말아라야.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단체가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했어. 대한? 자강회, 그렇지. 그래서 대한자강회가 저 보안법의 적용을 받아서 해산됐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사립학교령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얘들아, 새로 만들 때 허가를 받는 게 아니야. 새로 만드는 학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학교들까지도 학부 대신에 허락을 받아라 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민족교육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사립학교도 타격을 받고 위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북학회나 기호흥학회가 새롭게 학교를 만들고자 할 때에도 쉽사리 허가를 해주지 않았던 법이 바로 사립학교령입니다. 마지막 출판법, 뭘 검열하기 시작했다? 출판물들, 대표적으로 책들인데 대표적으로 검열당한 책들이 교과서나 또는 울란만국사나 금수의록과 같이 민족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이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돌아옵시다. 다시 5페이지요. 밑에 자료 1, 2번은 했을 거고요. 그렇죠? 자료 3번 보겠습니다. 신민회와 관련된 사료는 굉장히 쉬워요. 좋은 단어 앞에 다 신자가 붙으면 다 신민회다. 다 밑줄 쳐놨죠? 신사상, 신교육, 신윤리, 신모범, 신개혁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대유다. 그래서 신단체를 조직한다라고 했을 때 이 단체가 신민회다라는 걸 찾는 건 어렵지 않고요. 다만 자료 4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1번 보시면 민족의식을 고취하자, 2번에 국민운동의 역량을 축적하자, 3번째 상공업을 진흥하자, 4번째 교육을 진흥하자. 이 네 가지를 읽었을 때 애국계몽운동 단체다라는 걸 캐치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근데 보안회, 대한자강회, 헌정연구회, 대한협회, 신민회까지 수많은 애국운동 단체들 중에 뭘까로 좁혀가는 건 사실은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 웬만하면 신민회다. 웬만하면 신민회다. 근데 입헌 군주제를 말하면 보안은 아니지 정우야.
헌정 연구회지 정우야. 그래, 헌정 연구회지 정우야. 헌정 연구회나 대한 자강회. 야 경비. 황은준. 똑똑한데. 확실히 똑똑하네. 그러면 황무지 개강권 얘기를 하면 보안. 공안회, 그렇지. 그게 포인트야. 황무지 개강권 공안회. 신 하면서 공화정 얘기하면 신민회. 그 정도. 그 다음 넘어가서 자료 5번은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죠. 1910년 무렵 이회영을 비롯한 형제들은 삼원보 지역으로 건너가서 서관도 유력에다가 경학사 만들었고 신흥 강습소 세웠습니다. 신흥 강습소는 곧바로 확대 개편하면서 신흥 무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보병, 기병, 포병의 병과 훈련과 전략학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고등 산술, 국어, 문법, 대한지리, 대한국사까지도 가르쳤다. 군사훈련하는 곳에서 이런 민족교육까지 왜 했을까? 바로 이회영이나 이시영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애국개몽운동 단체인 신민회에 기반해서 나중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국개몽운동을 싫어하고 무장투쟁으로 바꾼 게 아니야. 애국개몽운동 해야 되는데 무장투쟁도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신흥 강습소에서 단순히 투쟁을 위한 군사적인 훈련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육이나 산업 분야에 대한 것도 기본으로 깔고 갔다라는 소리죠. 자료 6번을 읽었고 우리 2022년 수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왔어? 똥 잘 싸고 왔어? 야야야. 너 화장실 안 가냐? 지안아. 아 미안해, 내가 다현이한테 너무 심했나 보다. 다현아 미안해. 황다현 메디메이트 황다현아 미안해. 미안해 황다현. 시간에 못 갈 수도 있지 다현아. 그래 미안해. 다현아 내가 너 똥 싼 거 얘기하면. 야야. 그만해 그만. 야야야. 지현아 내 똥 싼 거 숨겨. 다현이가 똥싸면 지안아 정답이 몇 번이니? 아 냄새가. 몇 번이요? 3번. 3번. 역시 똥 싸서 수업을 못 들었구나. 그럴 수 있지. 똥싼 다현이 걱정하는 거. 제 문제를 풀고 그럼 있어. 옆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던 희원아 정답은 몇 번일까? 5번. 아 맞아요. 네, 5번이에요. 우리 희원이가 똥 싸고 온 지안이를 이따 가르쳐주자.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자 넘어가서 주제 33번 보겠습니다. 아, 이 영상 올려도 될까? 얼마 너무 무섭다. 서로 화장실 가지고 디스하는. 아 내년 홍보 영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와 간도 보겠습니다. 우리 수행평가 봤던 부분이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배울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도 있을 부분일 것 같은데 포인트, 키포인트. 이 프린트 주제 33에서 논수령이 나왔습니다. 논수령이 나왔습니다. 네, 객관식은 안 냈습니다. 논수령의 답은 수행평가 때의 답과 동일하게 쓸 수 있도록 출제했습니다. 1억 2개월이 너무 걸었어. 자, 고로 이 프린트를 끝내고 제가 수행평가 문제를 다시 불러드릴 테니까 복기를 한번 해봅시다. 다 아니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독도에 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독도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따르면 지증왕 때 누가? 이사부가 이재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오케이. 자, 우상국을 정복하면서 독도는 신라의 영토다라는 것을 확실시하였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에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세종실록 지리지 또는 50페이지 쓸 right. 신증 동국 여지승람의 이 지도에도 때. 팔도 청소에도 나와 있다. 이 정도면 상식이지. 팔도청도에도 나와 있고 동국 문헌 비고 속에도 독도의 명칭이 나와 있고 자 우리 땅에 이게 확실하죠. 근데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땅 독도를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관리했을까? 조선 초기에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태종 시기 때 보시면 외구의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울릉도나 독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내륙의 땅으로 이동시켜서 살게 했어요. 그 말인즉슨 울릉도와 독도가
비어 있었다라는 거지. 그 텅 빈 독도와 울릉도에 일본의 어부들이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걸 처치한 게 언제냐면 조선 후기 숙종 때예요. 누구를 보냈어? 용복. 그렇지. 수행평가 당시에 별별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제발 스키즈에 용복이를 떠올리면서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그 동굴 목소리를 떠올리면서 안용복 제발 안윤복 신윤복 별게 다 나왔는데 뭐야? 너무 장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용복이 그래서 안용복은요 울릉도와 독도에 출현한 어부들을 격퇴시키고 심지어는 일본까지 넘어가서 에도 막부와 대마도 주로부터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는 것을 확인사살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대한제국에서는 어떤 문서를 발표했을까? 그렇지, 그게 인정정답이었고 정확한 풀네임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야. 대한제국 칙령. 알았어, 장비. 그만하자 우리 이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는 울릉도를 뭘로 승격시켰어? 울도군으로 승격시켰어. 그래서 그 울도군 안에다가 독도를 편입시킴으로써 독도가 우리의 영토다, 대한제국의 영토다라는 걸 확실하게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진이 바로 대한제국 칙령의 사진이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일본이 이걸 불법적으로 침탈했을까? 바로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운섬이라고. 그렇지. 정말 곤란합니다. 왜 곤란한지 보시면 러일 전쟁 이후에 한일 정서를 체결했어. 한일 정서의 내용이 뭐였지?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 수시로 독도를 사용했어. 임자 없는 섬이라면서. 그러다가 독도를 시마네현 아래에다가 불법적으로 편입을 시키고 독도 대신 뭐라고 불렀어? 다케시마라고 불렀어. 이걸 문서로 땅땅땅 한 게 있어. 그 문서의 명칭이 바로? 시마네현. 그렇지, 시마네현 고시. 하필 얘는 또 40호야. 아이고. 시네마 아니고 시마네요. 시마네. 시네마는 네. 일본이 시마네 이렇게 외우세요. 시마네. 일본이 많이 심하네. 그렇죠. 일본이 시마네. 일본의 시마네. 그래서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취지에서 수행평가도 논수령도 한 번 더 독도 얘기를 출제했습니다. 넘어가서 간도를 볼게요. 자리가 없어서 밑에 써놨는데 간도 관련해서 숙종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숙종 때 우리는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석을 하나 세웠어. 그게 백두산 정계비야.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의 경계를 뭐라고 써놨냐면 압록강부터 토문강까지를 경계선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었어. 압록강은 앞에 있는 게 압록강, 뒤에 있으면 두만강. 압록강, 두만강. 압록강, 두만강. 그럼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숭화강. 이랬을 때 청나라랑 조선이 모두 압록강이 어딘지는 일치했어. 근데 토문강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 청두 조수. 아 무슨 내용이 익숙한가 했더니만. 토문강의 해석 차이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벌어지는지 볼게. 자, 청나라의 경우에는 토문강이 뭐라고 보았니? 두만강이랑 같다. 두만강이 토문강이다라고 봤어. 조선은 숭화강의 지류인 묘기가 토문강이다라고 본 거야. 그랬을 때 국경선을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청나라는 압록강부터 두만강까지야. 그러면 제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영역이 조선의 땅이 되는 겁니다. 청나라 기준에서는. 그럼 조선의 기준을 보자. 조선은 압록강부터 토문강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그럼 이 선 아래에 있는 요만큼이 조선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차이가 있는 건 딱 한 군데지. 가운데 있는. 그치? 두 강 사이에 끼어 있는 간도. 두 강 사이에 있어서 간도라고 불러. 그쵸?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북간도야. 나중에 여기 서간도라고 하니까. 근데 이 당시 우리가 흔히 간도라고 하는 건 요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토문강의 해석 차이 때문에
이 지역 간도에 귀속 문제가 발생하게 됐겠다. 그치? 어떤 해석에 따라서 이게 중국 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조선의 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청나라는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간도가 청나라의 땅이다라고 인지를 했고 조선은 토문강이 숭화강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간도 지역이 조선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러므로 두 강 사이에 끼어 있는 간도 지역에 귀속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해되시죠? 근데 어쨌든 조선은 끝까지 우리 땅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지역에다가 1902년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게 맞지. 그래서 현지를 조사하게 해요. 그랬더니 그 수많은 조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나라 사람 엄청 많이 살아요 라고 보고를 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범윤이 간도의 관리사로 임명돼. 그럼 네가 가서 관리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땅으로 계속 관리를 해왔어. 심지어 1907년에 가게 되면 일제 통감부가 이 지역에다가 간도 파출소까지 설치를 허락하면서 여기다 간도 파출소 설치했으면 일본 생각에 여기가 조선 땅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본까지도 여기가 조선의 땅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언제 간도가 청나라에게 넘어가게 되냐면 1909년에 간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넘어가게 돼. 간도 협약은 청나라랑 일본 사이에 맺었던 조약인데 주체가 일본이 아니야. 왜냐? 당시 어떤 조약을 체결한 이후였기 때문에 그렇지. 을사늑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권을 대행하고 있었어. 일본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한제국과 청나라가 체결한 것처럼 된 거야. 그랬을 때 일본은 청나라에게 간도를 넘겨줬어. 그 대가로 두 가지 경제적인 이권을 획득하게 돼. 하나가 어느 지역? 남만주 철도 부설권. 그렇지. 그리고 그 탄광.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 어느 지역? 그렇지. 푸순 탄광 채굴권. 나 분명히 저거 맞았는데. 오. 이렇게 두 가지 권리를 넘겨받으면서 간도를 넘겨준 거죠. 우리의 의지나 의사가 있었을까? 없었어. 그럼 주장할 수 있어야겠지. 간도 협약은 왜 부당할까? 그치. 을사늑약에 의거하여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태로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행평가 문제를 복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프린트 그대로 하이라이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 빈칸 5개였죠. 기역, 이사부, 니은, 팔도청도, 디귿, 안용복, 리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미음, 올도군. Got it? Yes. 예? 다시 한 번. 아하 알았어 하세요. 다시 한 번. 이사부, 팔도청도, 안용복,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울도군. 2번 문제.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침탈한 과정을 논술하시오였습니다. 필수적으로 넣어야 될 키워드가 3개였죠. 러일 전쟁, 한일의 정서, 시마네 연고시 40호.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일단 러일 전쟁 이후에 한일의 정서를 체결하여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시마네현 아래에다가 편입시켰다. 그리고 시마네현 고시제 40호를 발표하여 이 사실을 공표하였다. 까리? 다시 한번. 까리. 아니. 한번 해볼까? 그러면 뭐라고? 러일 전쟁 직후에 한일 일정서를 체결하여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제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그렇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공표를 했다. 그렇죠. 완벽합니다. 그 상세를 이용한 게 한일 이정서를 추진하고 나서요.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외무성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는데 프린트에 없으니까 패스. 4번 문제 간도였죠. 토문강에 대해서 청나라와 조선이 각각 어떻게 해석하였으며 간도 귀속 문제는 왜 발생하였는지 논술하시오. 한번 해볼까? 조선은 숭화가
숭화강을 토문강이라 해석했고 청나라는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두 강 사이에 있는 간도 지역에 대한 귀속 문제가 발생하였다. Understand? 오지발겠습니다. 이거 우리만 아는 거잖아. 조용히 해.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서 마지막 5번 문제. 간도 협약 체결의 대가로 일본이 넘겨받은 경제적 이권 두 가지를 쓰고 간도 협약이 부당한 이유를 논술하시오. 첫 번째 이권은 남만주 철도 부설권, 두 번째 이권은 후순 탄광 채굴권. 간도 협약은 왜 부당할까? 의사는 이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의지가 1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쓸 거야? 그렇죠. 1도를 하나도로 바뀌어주세요. 하세요. 아시겠죠? 1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자율 답안이었으니까 그건 배제하고 총 4문제고요. 지금 풀이면 4문제 중에서 제가 8점이 될 수 있도록 순서는 조합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근데 쓸 답은 정해져 있죠 지금. 이거 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쵸. 시험 마지막 날이니까 1, 2교시 자습 때 이거 외우세요. 요것만 외우면 8점. 우리 반에서는 오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죠? 꼴찌는 해도 되는데 독도는 틀리지 맙시다. 바로 아시겠죠? 시네마연 고지. 영상 끊어주세요.